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우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500만 명이 읽은 심리서 한 권을 10분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소름 돋는 연구가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실제로 90초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화가 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감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레몬 심리는 감정을 인간에게 갖춰진 자기방어 기능이라고 정의합니다. 길을 걷다 큰 개가 달려오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가 당신을 멈추게 하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불안감은 중요한 시험 전에 당신을 더 준비시킵니다. 분노는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책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감정과 감정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선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감정의 노예로 삽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숫자로 증명된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성공에서 지식과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승진을 못하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팀에서 밀려나는 사람, 대부분 감정 관리 실패가 원인입니다. 회의에서 화를 참지 못해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 번이 3년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연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상대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기억합니다. 레몬 심리는 말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하루의 기분입니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가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곧 인생이 됩니다. 기분을 통제하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합니다. 뜬구름 같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화가 나면 뇌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고 다시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딱 90초입니다. 90초만 버티면 생리적 분노 반응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초를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90초 안에 생각이라는 연료를 계속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뇌는 화학물질을 다시 분비합니다. 감정의 불시의 생각이라는 장작을 계속 넣는 겁니다.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회로가 계속 돌도록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이걸 알면 실전에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90초 법칙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레몬 심리가 제시하는 분노 조절 5단계입니다. 첫째,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대부분 화가 나면 그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화난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행동을 통제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전화를 걸지 마세요. 90초만 기다리세요. 셋째, 분노의 근본 원인을 찾습니다. 진짜 화가 난 이유가 상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가 터진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뭐가 달라지는지,
차분히 대화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다섯째, 건설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진짜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이 5단계가 습관이 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레몬 심리가 강조하는 감정 관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또 망쳤네 라고 속으로 자책합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의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했을 겁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감정의 내구성이 올라갑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SNS를 열면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는 승진했고, 친구는 좋은 차를 뽑았고, 후배마저 집을 샀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정,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불안감. 이 감정이 하루를 망칩니다. 레몬 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뇌과학적으로 사회적 비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비교할 때마다 자존감이 내려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제의 나보다 한 발짝이라도 나아졌다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감정의 안정을 만듭니다. 핵심은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남들의 인생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하이라이트와 비교하면 당연히 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분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몸을 바꾸는 겁니다. 우울할 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 느끼시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세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회 심리학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레몬 심리는 3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신체 체력이 정서적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피로한 몸에서 안정적인 감정은 불가능합니다. 주 3회 30분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화가 났을 때 심호흡 3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는 478 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정이 올라올 때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몸이 바뀌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레몬 심리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내 태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화가 납니다. 누구나 슬픕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말을 내뱉는 건 멈출 수 있습니다. 기분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내 의지로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갖 기분과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90초만 버티면 감정의 파도는 지나갑니다. 분노를 느끼면 인식하고 멈추고 원인을 찾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한 친구처럼 말하세요.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그리고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